아, 아. 자, 요게 2017년 11월에 고1 학평 때 나왔던 지문인데, 고1 지문 치고 매우 길어요. 그래서 이 지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긴 지문, 그리고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 읽으면서 내용을 암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흐름을 파악하는 제가 매일매일 비문학 지문 문단 정리하라고 시키죠. 흐름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읽어주고 나서 간단한 이해만 하고 암기를 할 필요는 없대. 이해는 돼야 됩니다. 읽으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보고 찾아가지고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 일단 1문단을 읽어볼게요. 1문단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음 요런 녀석이 있는데, 심장은 뭐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뭐 매우 짧은 시간에 수축과 이한 심장에 손대 보면은 두근두근 거리죠. 그걸 말하는 건데, 이러한 심장의 주기적인 리듬을 심장 박동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심장음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심장 박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며 심장음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체크를 뭐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문단에서는 간단하게 제시해주는 심장에 대한 정의, 요 동그라미 친 거 없앨게요. 그냥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체크한다고 치면은, 심장 박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며 심장음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이 지문에서 말해주고 싶어 해요. 심장음은 딱 봐도 심장 박동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쵸? 심장음이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그럼 무슨 이야기겠어요? 당연히 심장 박동의 구체적인 과정인 거예요. 1문단은 뭐 도입부, 심장 박동과 심장음의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2문단, 3문단 같은 경우에는 3문단에서 요걸 찾았기 때문에, 이 이전에도 심장음이 나오기는 하는구나. 그럼 살짝 더 봐줘야겠는데, 일단 이 심장의 구조와 혈액 순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 대해서 뭐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겠죠. 문제를 보니까 기억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겠네요. 요 녀석은 그대로 심장의 구조와 혈액 순환 과정이 되겠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 살짝 수정해가지고 이제 3에서 3문단 같은 경우에는 심장 박동과 심장음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읽어보면은. 글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문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1심장, 2심장음과 3심장, 4심장음 이런 것을 구분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마무리 한 요 정도 잡고, 물론 쭉쭉쭉쭉 보면서 이 그림이 중요할 거예요. 이 그림에 대고 딱딱딱딱 읽으면서, 아 여긴 이거고, 이런 화살표라든가 뭐 요런 녀석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빨리 푸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을 좀 들여서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읽어주시고 나서 바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문제 좀 잘라 붙이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선지 4개가 맞는 말이고 나머지 하나가 틀린 말이라 가지고 쓱 한번 훑어보면은 지문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우심실, 좌심실 더 두껍다라는 말을 하죠. 우심실, 좌심실, 두껍다. 요 세 개가 포인트예요. 그럼 우심실, 좌심실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심실, 좌심실이 있고 쓱 훑어보는 거예요. 쓱 훑어보면은 두껍다라는 말의 반대말에서는 얇다가 있죠. 얇다. 두껍다, 두껍다, 얇다라는 말을 찾아줘야 됩니다. 쓱 보면서 찾아주면은 여기 있네요. 좌심실 벽이 우심실 벽보다 더 두껍다. 근데 사실 요걸 봐가지고 아 이거 반대로 말한 거네 해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 이게 지금 지문이 되게 기니까 사실 확인 문제를 되게 편하게 줬는데 얘보다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림에서 팁을 얻는 건데 여기가 우심실이라 그랬고 여기가 좌심실이라 그랬죠. 써져 있는 대로 벽을 보세요. 여기랑 여기 중에 누가 더 두꺼워요? 좌심실 벽이 더 두껍죠.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면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지문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림 내용과 지문 내용이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이 두께를 비교해서 좌심실 벽이 더 두껍다라고 해서 풀었어도 맞았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으면 판막이랑 혈액 방향 찾아주시고 제3심장음 찾아주시면 여기에서 맨 마지막 읽을 때 여기 있었죠? 심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순환시키는 기관. 이거 왜 제가 맨 처음에 여기에 동그라미 쳤는지 말했죠? 정의 같은 것은 사실 확인 문제에서 가장 내기 편한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가 복붙해놨죠? 판막이나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심장음 이외의 소리가 발생한다. 이거는 여기 있는 거긴 한데 굳이 내용 확인을 하지 않고도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심장음 이외의 소리가 날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건 그냥 상식 문제인데 이러한 정상적인 심장음 이외의 소리라거나 심장음의 규칙성이 어긋나거나 이런 거를 부정맥이라고 했던가? 나도 부정맥이 있는데 나중에 그 가슴 부근에 옷을 올리고 막 여기에다가 뭐 이 전기 흐르는 뭐죠? 그게 심전도 검사기 이런 거를 붙이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심장박동이 얼마나 규칙적인지 얼마나 큰 세기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병원 갔을 때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 풀어봅시다. 두 번째 문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중심으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이 이문단에 중점을 둬 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일단 보면 이것도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고 맞는 게 4개가 있는데 굳이 얘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이 이문단을 읽으세요 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보면서 찾아줘야 되는데 봅시다. 오히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일단 어떻게 푸는지만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읽어가지고 나보다 더 빨리 풀 수도 있어요. 자, 심장은 이 이문단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이문단 이해를 요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심방, 심장, 방심, 판막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자, 판막은 혈액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요. 판막이란 말이 있나요? 지금 딱히 없죠. 자, 방실 판막은 심방에서 심실 동맥 판막부터 찾아볼까요? 동맥 판막
동맥판막 역시 압력의 차이로 인해 심실에서 동맥으로만 열린다. 뭐예요? 심장의 혈액을 동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쵸? 판막이 혈액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고, 한쪽으로만 열리는 출입문, 그쪽으로만 혈액이 나가는 녀석이니까 심장의 혈액을 심실 밖으로 내보낼 때는 이 동맥판막, 심실에서 동맥으로 열리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심실에서 동맥으로 피가 빠져나가겠죠. 내보내지겠죠. 얘는 맞는 말. 심장의 우심방에 들어온 혈액을 다시 몸 전체에 내보낼 때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심방하고 우심방의 혈액이 다시 나가는 것을 봐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심방 안 나와 있죠. 혈액은, 여기 우심방 나와 있네요. 혈액은 몸 전체의 세포와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은 후에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을 통해 폐로 이동된다. 라고 하는데, 판막 4개 그림 볼까요? 글을 봐야겠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요. 여기서부터 혈액은 몸 전체에서 우심방으로 일단 이동했죠. 그쵸? 우심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심실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디냐면은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있는 이 방실판막을 일단 하나 거쳐가지고 우심실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 가지고 폐로 이동됩니다. 이 폐동맥을 통해서 이 폐로 이동될 때 또다시 동맥판막을 거쳐요. 그런데 이 폐는 온몸으로 퍼진 게 아니죠. 이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이동할 때도 판막을 하나 거치는 거고, 이에서 이후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이제 몸 전체에 뿌려줘야겠죠. 좌심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으로 이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지금 이런, 여기가 폐, 이런 순서로 나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판막을 또 거칩니다. 이번엔 파란색으로 할게요. 좌심방으로 돌아와 좌심실 사이에 있는, 바로 여기에서 한 번 더 판막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려면 또 뭐예요? 동맥판막이 하나 더 있죠. 여기에 이렇게 지금 판막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판막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확인을 해야겠네요. 직접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면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심장의 각 심실로 들어온 혈액을 심장 밖으로 내보낼 때에는 심장의 방실판막은 뭐죠? 심방에서 심실로, 그쵸? 심방에서 심실로. 그런데 이 판막이 닫힌다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언제 닫힌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뒷까지를 봐줘야 된다는 말인데, 어디 있을까? 여기를 봐야겠네요.
혈액을 심장 밖으로 내보낼 때 심장의 방실판막은 닫혀 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방실판막이 열리고 닫힌다를 찾아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딱히 그런 말은 없잖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커지는 심실 확장기가 되어야 일단 심장 밖으로 혈액을 내보낼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쵸? 혈액을 내보내는 거, 심방으로 들어와서 심실로 와가지고 심실에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실 확장기 이후에 혈액이 심장 밖으로 나가는데 이때는 심실의 압력이 증가하여 심방의 압력보다 높아지므로 방실판막이 닫힌다. 그런데 지금 압력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여전히 낮대. 그래서 동맥판막이 닫혀 있대. 어떻게 해야 돼? 심실이 더 압력이 세져야겠죠. 그때까지 4개의 판막은 모두 닫혀 있고 이를 등용적 심실 수축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심실 수축 단계의 마지막 과정인 심실 수축기는 계속 증가해온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높아지게 되고 동맥 판막이 열려서 혈액이 계속 심실의 압력이 증가를 했대. 그러면은 심방보다 심실의 압력이 계속 센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 있는 방실 판막은 계속 닫혀 있겠죠. 그리고 혈액이 빠져나간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대로. 이 시기에는 심실의 압력이 심방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방실 판막은 여전히 닫혀 있다. 여기서 말한 걸로는 그냥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풀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정석적으로 풀려면 지금 제가 본 것처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빠르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추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닫혀있다. 맞는 말. 그리고 4번 심장의 각 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을 심실로 내보낼 때에는 심방에서 심실 방향으로 판막이 열려야 한다. 이건 여태까지 본 거를 바탕으로 당연히 맞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판막이 열려야 일방향으로 혈액이 통과하기 때문에 심방에서 심실로 갈 때는 이 방실 판막이 열려야만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답은 5번이네요. 심장의 혈액을 좌심실에서 내보내기 시작할 때에는 우심실에서 내보내기 시작할 때와 달리 동맥 판막이 열린다 라고 하는데 우심실에서 내보낼 때도 봐요. 그림을 봐요.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내보낼 때도 동맥 판막이 열리고 좌심실에서 내보낼 때도 동맥 판막이 열리는데 어디로 가느냐? 우심실에서는 폐동맥, 좌심실에서는 대동맥으로 가는 차이가 있는 거지 동맥 판막이 열리는 게 차이점은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동맥 판막이 열리는 거죠. 오케이, 이제 다음 문제.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이 지문에서 어려운 2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몇 번이냐? 28번, 29번. 보면은 우리 방금 전에 문제 풀 때 27번 문제 있었죠. 요 바로 앞 문제. 요 바로 앞 문제를 잘 풀었으면은 여기에서는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이 심장 박동 과정. 그러니까 27번 문제 자체가 요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읽어줘야 다 해결이 되는 녀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문의 주 내용은 2, 3, 4문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가장 긴 3문단을 이미 읽어줬으니까 이 문제를 풀 때 훨씬 편해지겠죠. 일단 여기 나온 니은의 과정 도식화한 요 녀석들 체크만 해볼게요. 심실 확장기입니다. 등용적 심실 수축기입니다.
그리고 어, 드, 등용적 심실 이완기를 먼저 찾았는데 얘는 D네요. 심실 수축기라는 여기 이렇게 잘라져 있었네요. C네요. 그리고 심실 채우기 이렇게 E가 있습니다. 요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어찌됐건 얘는 순서대로 나왔고 이 지문도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읽으면서 체크를 해 주셔도 돼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저는 보기 편하게 일단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보시면은 이런 과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보통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답 내는 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서 좋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건 간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A에서 B로 되면서 혈액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되어 심실의 크기가 일정하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나머지 다 맞는 말이에요. 심실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나요? 심실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나요? 심실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혈액의 이동이 순간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대로 나와 있죠? B에서 C로 갈 때 심실 속 혈액량은 줄어들고 심실의 크기는 작아진다. 심실의 크기가 일정한 상태였었는데 여기에서 심실 수축기가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지 않나? 심실에 이렇게 혈액으로 차 있었어. 얘가 수축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혈액량이 늘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혈액이 심실에서 몸 전체나 폐로 빠져나가는 시기고, 심실의 크기는 당연히, 얘도 근데 맨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심실의 크기는 당연히 혈액이 심실 밖으로 빠져나갔으므로 이전 시기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아래쪽을 봐주면 되겠죠? C에서 D로 되면서 등용적 심실 이완기가 되면서 라고 하는데, 그냥 근데 이거 여기 지금 밀어놓은 곳에 지금 근거가 있네. 청진기로 들을 수 있느냐, C에서 D로. 지문 지금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 지문 있죠. 거기 한번 펴보세요. 과학 28번이 몇 페이지냐. 책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에 제2심장음이 청진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 문단에. C에서 D로 되며 뭐예요? 제2심장음이 D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짧고 예리한 소리가 발생하는 제2심장음입니다. 요 녀석을 마지막 문단과 합쳐가지고 청진기로 들을 수 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D에서 E로 되면서 심실은 이완되고 심실 속의 혈액량이 줄어들어? 심실이 이완되는 게 뭐예요? 이완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완. 수축과 이완. 수축의 반대말이 이완. 수축되면은 혈액이 나간다. 이완되면 늘어나면서 혈액이 들어온다. 그래서 답은 얘네요. 심실이 이완되면서 심실로 혈액이 들어온다. 2에서 A로 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제4심장음인데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와줘야겠죠. 심실 채우기에서 심실 확장기가 되니까 여기서 제4심장음이 발생한다. 왜 발음이 이렇게 꼬이냐? 아무튼 이렇게 3점 문제 풀어봤고, 결국은 이 녀석도 3점 문제라고 나왔지만은 얘네 위치만 잘 체크가 되면은 일반적인 무슨 문제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 확인 문제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봤으면 이 보기에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어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았어야 돼요. 이 심장의 혈액, 요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였죠? 수축되고 이완되면서 혈액이 쌓이고 압력 차이로 인해 판막이 열려서 일방향적 통로로 작용을 해서 혈액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압력으로 인한 혈액 순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에서 심방심실 동맥 압력이 나온 겁니다. 심방심실 동맥의 압력을 이야기해주는 그림이었고요. 잘 정리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등용적 심실 수축기, 등용적 심실 이완기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지워가지고 어디 있었죠? 여러분들 책에는 체크가 돼 있죠.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이거 아닌가요? 등용적 심실 수축기처럼 이라고 하니까 등용적 심실 이완기죠. 자, 봅시다. 여기는 어떤 녀석이에요? 심실의 크기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실 판막이 닫힌대요. 방실 판막이 닫혔다는 말이 뭐예요? 요게 닫혔다는 말이 뭐예요?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되지 않는다죠. 심방의 압력, 심실의 압력 비교하면 그럼 어디가 더 높은 걸까요? 압력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혈액이 이동하잖아. 그쵸? 심방의 압력이 높았다면 방실 판막이 열려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했겠죠. 근데 닫혔어. 그 이유는 심실 압력이 심방 압력보다 높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피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안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뭐 4개의 판막이 모두 닫혀 있다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체크를 안 하고 여기 그대로 뭐 맞네요. 심실의 압력은 심방의 압력보다 높고 그런데 아직 피가 심실로 이동한 이후에는 동맥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 동맥으로 안 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네요. 그냥 심실의 압력이 동맥의 압력보다 낮아져 동맥 판막이 닫히게 된다. 피가 안 나간다는 것은 동맥이 심실에서 동맥으로 가야 되는데 동맥의 압력이 높아서 동맥 판막이 닫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압력은 요렇게 나올 거고 가장 높은 것은 동맥이고 그 다음 높은 것은 심실이고 그 다음은 심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앞 문제들을 수월하게 잘 해결을 했으면은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전부 맞죠? 전부 다 풀어봤는데 30분쯤 걸렸네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설명한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체크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면은 실제로는 8분에서 10분 정도가 적절한 풀이 시간으로 걸리게 될 겁니다. 연습을 꼭 하세요. 복습을 하시고.